혹시 그 특정 대학 졸업장 하나가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것 같은 뭐 그런 분위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많죠. 바로 우리가 학벌 사회라고 부르는 현실이잖아요. 맞아요. 오늘은 이 익숙하면서도 좀 답답한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른 해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고개 끄덕이실 것 같아요. 그 좋은 대학 간판이라는 게 마치 능력의 전부처럼 여겨지는 건 분명히 좀 문제가 있죠. 그쵸? 근데 그 해결책을 아주 오래된 철학자 생각하고 또 최첨단 기술의 만남, 여기서 찾는다는 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거의 뭐 100년 전 교육 철학자 존 듀이의 아이디어랑 바로 지금 제일 뜨거운 기술이잖아요. AI. 네네. 이 둘이 만나서 학벌 종신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다. 뭐 그런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주장이 담긴 자료들이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대상입니다. 2025년 8월 26일의 모든 메모, 그리고 학벌사회 개선을 위한 핵심 역량과 철학, 이 두 문서군요. 네, 맞습니다. 야, 과거의 지혜랑 미래 기술의 융합이라니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냥 뭐 이상적인 구호 이런 게 아니라 실제 변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랑 같이 이 자료들 깊이 한번 파헤쳐 보면서 듀이 철학이 왜 경험, 민주주의, 또 문제 해결 중심 교육 이런 걸 강조했는지, 그리고 AI가 어떻게 이 철학을 현실로 만들어서 졸업장이 아니라 당신의 진짜 역량과 경험을 증명하는 시대를 열 수 있을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존 듀이라는 인물, 이분의 핵심 생각이 뭐였는지부터 좀 짚어보죠. 존 듀이 교육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축, 역시 경험입니다, 경험. 경험이요? 네. 학습이라는 게 교실에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뭔가 해보는 경험, learning by doing이라고 하죠. 그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봤어요. 행동하면서 배운다. 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거랑 몸으로 직접 체득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정말 와닿네요. 그리고 학교 역할에 대해서도 좀 다른 생각을 제시했었죠. 그렇습니다. 학교가 뭐 사회랑 동떨어진 그런 상아탑이 아니라 학생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같이 살아가고 협력하는 법 배우는 곳, 일종의 민주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요. 민주적 공동체. 네.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 있잖아요. 이걸 미리 경험하고 해결책을 같이 찾아보는 작은 사회 같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냥 입시 경쟁만 하는 곳이 아니라 그렇죠. 그건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죠. 학교가 사회 축소판이고 문제 해결 실험실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학습자, 학생을 보는 관점도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네. 듀이는 학생을 뭐 빈 그릇처럼 봐서 지식을 막 채워 넣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요. 스스로 호기심을 갖고 문제를 발견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는 아주 능동적인 탐구자로 봤습니다. 스스로 찾는 탐구자, 네. 그 과정 자체가 성장의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경험, 민주적 공동체, 문제 해결, 능동적 학습자. 이 키워드들이 왜 오늘날 그 학벌 사회 문제 해결이랑 연결되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듀이 철학은 어느 대학 졸업장, 이런 고정된 딱지 있잖아요. 네. 이른바 정태적 학력 인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적인 거죠. 아하. 대신에 개인이 실제로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 다른 사람들이랑 얼마나 민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 또 복잡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이런 실제적인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고 보여줘야 한다. 이런 강력한 철학적 토대를 제공하는 겁니다. 스펙 쌓기가 아니라 진짜 실력 키우기. 그렇죠. 거기에 집중하자는 외침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느 대학 나왔냐 이게 아니라 그래서 뭘 할 수 있냐. 이거네요. 맞습니다. 듣기만 해도 속이 다 시원한데요. 근데 늘 그렇듯이 문제는 어떻게인 것 같아요. 이런 이상적인 역량들, 이걸 어떻게 눈에 보이게 증명하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할 수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철학적 방향 제시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현실을 바꾸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쵸. 바로 여기서 AI 기술이 아주 강력한 실행 도구로 등장하는 겁니다. 뒤가 꿈꿨던 교육의 이상을 현실에서 구현할 가능성, 이걸 AI가 열어주는 셈이죠. 아하. 드디어 듀이랑 AI가 만나는 지점이군요. 그럼 듀이의 핵심 아이디어들, 이게 AI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지 하나씩 풀어보죠. 첫 번째, 경험 중심 교육과 AI의 만남. 실제 경험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AI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AI 기반의 e포트폴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요? 네. 이건 그냥 단순히 과거 활동 목록 쫙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학습자가 참여했던 프로젝트, 인턴십, 동아리 활동, 심지어 개인적인 창작 활동까지 모든 경험 데이터를 아주 체계적으로 담고요. AI가 그 안에서 어떤 역량이 어떻게 발휘됐는지, 어떤 성장을 이뤘는지 이걸 분석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제가 주말에 취미로 만든 앱이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스터디 그룹 하면서 발표했던 자료 같은 거요. 이것도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역량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기존에는 증명하기 어려웠던 비공식적인 학습 경험까지도요. AI 도움을 받아서 가치 있는 역량 데이터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와, 여기에 더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배지를 활용하면 특정 기술을 습득했거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사실을 위변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증명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디지털 배지요? 네. 이 배지들은 링크드인 같은 소셜 미디어나 개인 포트폴리오에 쉽게 공유될 수 있고요. 와, 이건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종이 졸업장 한 장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신뢰도 높은 나의 실력 증명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문제 해결 중심 학습. 이건 AI랑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듀이는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는 탐구 과정을 강조했죠. 여기서 AI는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학습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AI 튜터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AI 튜터. 네. 학생의 학습 속도나 이해도 수준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요. 너무 막막하지도 않고 또 너무 시시하지도 않은 딱 적절한 수준의 질문을 던져주거나 결정적인 힌트를 제공하면서 스스로 생각의 깊이를 더해가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오, 마치 그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있잖아요. 그걸 AI가 구현하는 셈이죠. 개인 맞춤형 소크라테스라니. 흥미로운데요? 근데 AI가 너무 답을 잘 알려주면 오히려 생각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진 않을까요? 아,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AI 튜터의 역할은 정답을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생각의 길을 안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죠. 아하. 더 나아가서 시뮬레이션 기반의 문제 해결 학습, 즉 PBL 환경을 AI가 훨씬 정교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요? 네. 예를 들어서 의대생이라면 복잡한 증상을 가진 가상의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 계획 세워보는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고요. 네. 경영대생이라면 막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기업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 짜보는 시뮬레이션.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와, 진짜처럼? 네. 실제랑 거의 흡사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실패도 해보고 배우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거죠. 교과서만으로는 얻기 힘든 깊이 있는 학습입니다. 단순히 지식 외우는 게 아니라 가상현실에서 직접 부딪혀 보면서 배운다니, 와, 학습 경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자, 세 번째는 민주적 교육 공동체와 AI입니다. 듀이는 점수 경쟁보다는 협력이 중요하다고 봤는데 AI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온라인 환경은 오히려 더 개인화되지 않나요? 그럴 수 있다는 우려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오히려 협력을 더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요? 요즘 많이 쓰는 그 AI 기반 협업 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글 워크스페이스나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플랫폼에요. AI 기능이 막 탑재되면서 팀원 간의 아이디어 구체화, 역할 분담 조율, 회의 내용 요약이나 후속 조치 제안 이런 걸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아, 네네. 그런 기능들 있죠. 네.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팀 프로젝트 할 때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면 서로의 기여도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경험, 이걸 자연스럽게 쌓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경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설계하는 것이죠. 확실히 혼자 공부해서 시험 잘 보는 거랑 팀으로 시너지를 내는 건 다른 능력이니까요. 아, 이런 경험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학교는 작은 사회라는 아이디어와 AI의 결합입니다. 학교가 단순 입시 준비 기관이 아니라 실제 사회 문제 해결의 실험실이 되어야 한다. 이건데 AI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어쩌면 가장 혁신적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실제 문제, 가령 쓰레기 배출 문제나 교통체증 문제 같은 거요.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한 캡스톤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한번 해보죠. 캡스톤 프로젝트요. 학부 마지막에 하는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배운 지식 총동원해서 실제 결과물을 만드는 프로젝트인데요.
학생들이 AI를 활용해서 관련 데이터를 쫙 분석하고 문제의 원인을 깊이 파악한 다음에 데이터에 기반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설계해서 지역사회에 제안하는 겁니다. 와, 학생들이 교실 밖 실제 문제에 직접 뛰어들어서 AI라는 강력한 도구로 해결책을 찾는 경험을 한다니 이건 정말 살아있는 공부이자 사회에 기여하는 경험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학생들은 분석력, 문제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 시민의식까지 함양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지역사회랑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요. 학생들은 자신의 배움이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효능감을 느낄 수 있죠. 아, 이것이 바로 듀이가 말한 학교는 작은 사회라는 이상을 AI 시대에 맞게 구현하는 방식일 겁니다. 듣고 보니까 듀이의 철학적 비전들이 AI라는 날개를 달고 정말 실현 가능한 교육 모델로 구체화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기네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에 AI가 지식 전달이나 문제풀이 보조, 심지어 경험 기록 분석까지 이렇게 상당 부분 역할을 하게 된다면 기존의 교수님들이나 대학의 교육지원 부서, 그 CTL이라고 하죠? 네, 교수학습센터. 네, 거기 직원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역할이 좀 축소되거나 불필요해지는 건 아닐지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역할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고차원적이고 인간적인 역할로 전환된다고 봐야 합니다. 전환이요? 네, AI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AI한테 맡기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하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교수는 더 이상 지식의 일방적인 전달자, 그 무대 위의 현자, 세이지 온 더 스테이지라고 하죠.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역할로 바뀌나요? 무대 위의 현자가 아니라면요. 대신 학생 개개인이 의미 있는 학습 여정을 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학습 경험 디자이너, 그리고 곁에서 안내하는 조력자 역할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아, 디자이너이자 조력자. 네. 그리고 AI가 제공하는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의 잠재력이나 어려움을 섬세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피드백과 격려를 제공하는 성장 촉진자 역할도 핵심이 되죠. 네네. 또 학생들이 서로 다른 관점을 나누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함께 해답을 찾아가도록 이끄는 민주적 토론 및 협력 촉진자 역할도 강조됩니다. 즉, AI 덕분에 교수는 지식 전달 부담을 좀 덜고요. 학생과의 인간적인 상호작용, 창의성 발현 지원, 비판적 사고 함양 같은 본질적인 교육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AI가 조교 역할을 해주는 대신에 교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돕는 역할에 집중한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교수님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교수학습센터, CTL 직원분들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CTL 직원들의 역할 변화도 상당히 큽니다. 기존의 워크숍 운영이나 행정 지원 수준을 넘어서요. 우선 개별 강의 개선 지원을 넘어서 대학 전체가 어떻게 하면 더 협력적이고 경험 중심적인 학습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이 큰 그림을 그리고 조율하는 민주적 학습 생태계 조율자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민주적 학습 생태계 조율자,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쉽게 말하면 대학 전체가 시험 점수 경쟁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실제 경험을 통해 배우는 분위기가 되도록 이 큰 그림을 그리고 지원하는 역할이죠. 단순히 좋은 교육 환경 만드는 걸 넘어서 모든 학생이 공정하게 경험 쌓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아하. 이를 위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효과적으로 기록하고 인증하는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e포트폴리오나 디지털 배지 시스템 같은 거요. 네네. 이걸 기획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교수와 학생들이 잘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경험, 성과 기록 및 인증 전문가 역할이 핵심이 됩니다. 네. 또 AI가 분석한 방대한 학습 데이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컨텐츠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어떤 활동이 학습 효과가 높은지 등등. 이 데이터를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이걸 분석하고 해석해서 교육 정책 개선이나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는 그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역할도 매우 중요해집니다. 데이터 분석하고 활용하는 역할까지. 네. 궁극적으로 교수는 AI를 활용한 교수법 혁신가로, CTL 직원은
AI 기반 학습 생태계 디자이너로 진화해야 합니다. 혁신가와 디자이너. 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런 변화를 사회나 기업에 요구하기 전에 대학 스스로가 먼저 학벌 중심의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서 역량과 성과 중심으로 교육 철학이랑 평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려는 강력한 의지와 실천, 이걸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 대학 내부의 변화가 먼저다. 그렇죠. 대학 내부의 자기 성찰과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뿌리내리기가 어렵겠죠. 대학 스스로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 정말 공감됩니다. 그럼 이런 혁신적인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교수님들하고 CTL 직원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역량들이 필요할까요? 자료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있나요? 네. 자료에서 핵심 역량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수의 경우 단순히 챗 GPT 같은 도구를 쓸 줄 아는 걸 넘어서요. AI의 원리를 이해하고 교육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이고 또 윤리적으로 활용할지 판단하는 AI 리터러시가 필수적입니다. AI 리터러시? 네. 그리고 기존의 지식 암기 위주 강의 계획을 버리고 학생들이 실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경험과 성과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완전히 재설계하는 능력, 이것도 요구되고요. 교육과정 재설계 능력? 네. 또 AI가 분석해주는 학생 데이터를 보고 그냥 획일적인 피드백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도와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량도 중요해지죠. 맞춤형 지도 역량? 그리고 더불어서 AI가 생성하는 정보의 신뢰성 문제나 편향 가능성, 이런 걸 인지하고 학생들에게 AI를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디지털 윤리를 가르치는 지도 역량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 윤리교육까지? 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배운 것이 졸업 후의 직무 현장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도록 산업계의 최신 동향을 반영하고 실제적인 문제 해결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역량도 강조됩니다. 와, 정말 AI 활용 능력부터 교육 철학, 재정립, 윤리교육, 산업 연계까지 교수님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엄청나네요. 그럼 CTL 직원들에게는 어떤 역량들이 중요해질까요? CTL 직원들에게는 우선 이러한 변화를 교수님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효과적인 AI 기반 교수법 워크숍이나 컨설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량, 이게 필요하고요. 기획 및 실행 역량. 그리고 대학 내에 쌓이는 방대한 학습 데이터, LMS 로그나 e포트폴리오 데이터 같은 거요. 이걸 단순히 관리하는 걸 넘어서 실제로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교육 개선 전략이나 학생 지원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능력, 이게 중요해집니다. 데이터 활용 능력. 아, LMS는 학습 관리 시스템이죠? 네, 맞습니다. 온라인 강의 자료 올리고 과제 제출하고 성적 관리하는 그런 플랫폼이요. 그리고 이런 AI 기반 LMS나 e포트폴리오, 디지털 배치 시스템 같은 다양한 교육 기술, 에듀테크 플랫폼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사용자 지원을 제공하는 능력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플랫폼 운영 능력? 더 나아가서는 대학 내부에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학벌 중심의 문화를 성과와 역량 중심의 학습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변화를 촉진하는 조직 변화 관리자로서의 역량도 요구됩니다. 조직 변화 촉진 능력. 와,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성과 기반 인증 제도나 역량 중심 교육과정 가이드라인, AI 활용 윤리 규정 등 새로운 정책이나 규정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제안하는 역량도 중요해집니다. 정책 설계 역량까지? 네. 이 모든 역량들이 결국 졸업장이 전부가 아닌 시대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발판이 되는 셈입니다. 정말 교수님들하고 CTL 직원분들 모두에게 새로운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야말로 대변역 수준의 이야기네요. 자, 오늘 저희가 탐구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100년 전 존 듀이의 철학이 낡은 유물이 아니라 오히려 AI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면서 우리가 왜 시험 점수나 졸업장 너머의 경험, 협력,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 Y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AI는 바로 그 이유를 현실로 만들고 눈에 보이게 증명하며 사회 전체로 확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how, 즉 강력한 기술적 엔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정리입니다. 듀이 철학과 AI 기술의 만남은 기존에 고정되고 한번 정해지면 잘 바뀌지 않는 학력 중심의 증명 방식에서 벗어나서요. 개인이 실제로 무엇을 경험했고, experience,
얼마나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democracy,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와 같은 살아 숨쉬는 역량, 이걸 훨씬 중요하게 평가하고 신뢰성 있게 인증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예고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AI는 듀이가 평생 강조했던 경험을 통한 성장을 우리 시대에 맞게 증폭시키고 가속하는 기술적 촉매제, 테크놀로지컬 캐탈리스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정말 흥미로운 미래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대학과 사회가 존 듀이 철학과 AI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변화한다면 당신의 배움과 성장의 방식, 그리고 경력을 쌓아가는 과정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더 이상 졸업장이나 자격증 뒤에 숨겨진 당신만이 가진 소중한 경험과 잠재력을 어떻게 세상에 보여주고 인정받게 될지 한번 자유롭게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혹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습니다. AI 기반의 풍부한 경험 중심 학습 기회가 과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열릴 수 있을까요? 혹시 기술 접근성의 차이나 디지털 활용 능력의 격차가 또 다른 형태의 교육 불평등을 낳지는 않을까요? 아, 그것도 중요한 문제네요. 네. 모두가 이 변화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어떤 준비와 노력을 더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